1930년 11월, 캐나다 북부 누나부트 지역의 광활한 설원 위로 차갑고 고요한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이곳 앙기쿠니 호수 주변에는 수백 년간 이누이트 부족이 평화롭게 살아왔던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모피 사냥꾼이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무기, 심지어 생존에 필수적인 개썰매까지 남겨둔 채 증발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이 충격적인 집단 실종 사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앙기쿠니 호수는 캐나다 북부 키바티 지역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로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누이트 부족은 전통적인 사냥과 어로 생활을 이어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춥고 가혹한 북극권 환경에서도 뛰어난 생존 기술과 공동체 문화를 유지해왔습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도 이 마을은 약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정착지였습니다. 외부 세계와는 거의 고립되어 있었지만 가끔 모피 거래상들이 방문하며 최소한의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캐나다 북부는 세계 대공황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앙기쿠니 호수 주변의 이누이트 공동체는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캐나다 정부는 북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원주민 마을들은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피 무역은 이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으며 정기적으로 사냥꾼과 거래상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해 여름까지만 해도 마을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방문객들은 활기찬 공동체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1930년 11월 말 프랑스계 캐나다인 모피 사냥꾼 조럽에 이 정기적인 무역 루트를 따라 앙기쿠니 호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이 마을을 방문해왔기에 주민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들렸을 게 짖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라벨은 더욱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썰매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일부 텐트 안에는 아직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이 마을을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거주지가 비어 있었지만 주민들이 급하게 떠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총과 칼 같은 귀중한 생존 도구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식량 저장고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개썰매견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누이트에게 개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이들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벨은 무덤가를 확인했지만 그곳조차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라벨은 즉시 가장 가까운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대 RCMP 초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보고를 받은 경찰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곧 수색팀을 구성하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색팀이 도착했을 때 라벨의 증언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주민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이동 경로도, 투쟁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겨울철 눈 위에는 어떤 흔적이든 남기 마련인데 마치 그들이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처럼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캐나다 전역에 보도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귀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의 카약과 카누들이 모두 그대로 있어서 주민들이 물길을 통해 대규모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겨울철이었기에 도보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조용히 이동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사건 발생 전후로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평소와 다른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동했다가 전멸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흔적이나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 가설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극심한 기아나 정신적 집단 현상으로 인한 집단 자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충분히 남아있었고 마을이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타당성이 낮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외부 세력에 의한 납치나 강제 이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당시 정부 기록에는 그러한 활동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벨의 최초 증언 외에 당시의 공식적인 경찰 보고서나 정부 문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1930년대 캐나다 북부의 기록 관리 체계가 미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토록 대규모 사건에 대한 공식 문서가 부족한 것은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건이 과장되었거나 실제로는 소규모 이주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앙기쿠니 호수 지역의 정확한 인구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00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벨과 초기 수색 때의 증언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이 미스터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앙기쿠니 호수 지역은 고대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의 흔적을 가진 복잡한 지질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지질학적 현상이 주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지방 특유의 기상현상,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블리자드나 화이트아웃 현상이 집단 이동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이론도 제시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누이트의 전통적 신앙과 샤머니즘적 관습이 특정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증발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앙기쿠니 호수 사건은 결국 명확한 결론 없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건의 진실성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초기 기록들은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원주민 역사에서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극권 지역에 고립된 공동체들이 겪을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앙기쿠니 호수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한때 번성했던 마을의 흔적은 시간 속에 묻혀갔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서 인간 사회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앙기쿠니 호수의 침묵은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2,000명이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며 과장된 전설일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는 캐나다 북부 원주민들이 겪었던 수많은 미기록된 역사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소외된 공동체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앙기쿠니 호수는 오늘도 북극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비밀을 간직한 채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며 잊혀진 목소리들의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